언제나 그렇듯. 거의 뭐 의미가 없죠. 준비되는 시는. 갑니다. 25년 3월 35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이시주어입니다. 동사는요? does mean이 동사고요. 목적어는 what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뜻이죠. 당연히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죠. 뭡니까? 가주어겠고요. 진짜 주어는 절 아니면 투부정사일 확률이 매우 높죠. 여기 보니까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이거를 무슨 상 주어라고 하죠? 그렇죠. 의미상 주어라고 하고요. 진주어는 해석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의미상의 주어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은, 는, 이, 가를 붙이죠. 왜냐면 주어니까.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한 캐릭터가 인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근데 모인 것은 a hero, 영웅인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as opposed to 하면은요, 뭐뭐에 반대하여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에 반대하여서 a villain.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만화나 영화에 나쁜 악역들이 나오면은 뭐 악당들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빌런이라는 사람들이 단어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빌런이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악당들, 악의 무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다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런이 뭔지는 아시죠? 악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당에 반대이어서 히어로가 되는 게 한 캐릭터가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일단은 질문이고요. 질문은 그 문장의 가장 큰 소재를 담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소재는 뭐냐? 한 캐릭터, 그 다음에 영웅과 악당, 뭐 이런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큰 소재 굵직한 거를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봅시다. 미적인, 그리고 뭔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면은 재미, 유희, 이 정도의 뜻이죠. 그러한 묘사에서 이것은 essential,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주제를 담고 있는 표현이 나왔죠. 이것은 필수적이래요. 이것이 뭔데? 또 가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to establish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투다인 C. 그럼 여기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뭐라고요? 그렇지. 의미상 주어라고 했죠. 그럼 해석 똑같습니다. 그 작가가 to establish니까 설립하는 것은 또는 뭔가 기반을 다지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설립하거나 기반을 닦냐면은 긍정적인 관계야. 누구와 누구와의? 프로타고니스트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인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주인공과 대중들 사이에서의 긍정적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미적인 묘사에서 또는 뭐 재미적인 묘사에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 갑자기 조금은 딴소리를 해요. 조금은 딴소리를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관객과 주인공 사이에 긍정적 관계는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딴소리를 하죠. 영웅인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관객과 뭔가 주인공 사이의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긍정적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일까? 좀 더 가봅시다. 뭔 소리야? 가보자. 자, in order to 부정사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in order to 부정사니까
요렇게까지 해가지고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효주야, 근데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뭐라 그랬더라?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그럼 얘는 해석을 은는이가 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의 해석은 어떻게 될까? 비극 또는 불운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비극 또는 불운이 draw out이라고 하면은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비극 또는 불운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뭐를 끌어냅니까? 감정적인 반응. 어디에서? 보는 이들에게서의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즉 어떠한 되게 슬픈 장면이나 비극적인 장면이 있어. 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 그럼 그런 게 관객들의 그러한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긍정적 관계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캐릭터는요. 그 캐릭터는 반드시 adjusted면은 조정이 되어져야만 한대요. so as 투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얘도 역시나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비동사 하기 위해서, 이기 위해서야. 뭐 이기 위해서야? recognizable 하기 위해서예요. recognize는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recognizable 하면은 인식될 수 있는 요 정도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요 정도의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럼 캐릭터가 인식될 수 있기 위해서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로써 인식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either A or B 하면은 친구거나 적군이거나. 즉 굳이 따지면은 영웅이거나 빌런이거나 이런 뜻이겠죠. 영웅이거나 빌런이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기 위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악당과 대비해서 영웅 캐릭터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제 답변이 나온 거야, 사실.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답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봐봐. 자, 악당과 대비해서 영웅을 캐릭터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고, 여기가 약간 뜬금없는 소리처럼 보였어. 무슨 소리였냐면은, 관객과 주인공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상 조금은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 해주는 글인 거야.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웅이거나 빌런이거나 그런 걸로 좀 조정이 되어져야 된대, 캐릭터가. 그러면은 왜 캐릭터가 빌런에 대비해서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정이 돼. 왜? 이거 하려고.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히어로가 되는 거야? 왜 그냥 캐릭터가 아니라 왜 히어로로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돼야 돼? 감정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뜻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객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합시다. 감정적 반응을 위해 뭐가 돼야 돼요? 캐릭터가 영웅 또는 악당, 빌런이라고 하지 않을까? 빌런이라고 썼으니까. 빌런이 되어야 이런 거잖아. 그치? 감정적 반응을 위해서는 영웅 또는 빌런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죽어. 근데 전혀 슬프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경우야? 주인공이 의사야. 되게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사람을 막 이렇게 살리는데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구나. 뭐가 좋을까? 의사가 아니야. 의료업에 종사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일까? 고기잡이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부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파도가 막 치는 곳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있어. 저 멀리서도 그 고기잡이 배가 막 열심히 하고 있어. 파도가 엄청 치고 있어.
그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파도가 굉장히 험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기 배에 있는 어떤 낚시하던 사람 또는 고기 잡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자꾸 죽어버려서 꼬르륵 한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절대 슬프다고 안 느껴요. 어떻게 느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베테랑들도 지금 바다에 빠져 죽을 정도로 굉장히 긴급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저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죽었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려면 일단 뭐 아니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주인공 아니면 빌런이 돼야 된다고. 어쨌든 그 캐릭터에 뭔가 이렇게 그게 돼야 된다고. 히어로가 되거나 빌런이 되거나 어떻든 중심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주변 인물이 죽는 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감정적 반응이 안 끌어온다는 거야. 그 얘기를 아마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웨더절이 나왔습니다. 웨더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절. 뜻은 뭘까? 인지 아닌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부사절도 있어요. 부사절 웨더절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자. 웨더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얘는 명사절일까 부사절일까? 부사절이야. 왜? 아니 주어 동사 여기 나왔으니까. 얘는 쓸데기 없는 놈이니까 부사절이겠죠. 그럼 부사절이면 뜻은 어떻게 한다고?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럼 뭐야?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면 약간 사실에 기반하든 상관없이 이런 뜻인 거야. 그 묘사라고 하는 건 캐릭터에 대한 묘사겠죠. 캐릭터에 대한 묘사가 허구적이든 아니면 사실에 묘사한 기반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대 이하의 사실을. 뭘 느껴야만 하는데? 그 주인공이 as someone, 누군가라고 느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후주 명사가 다시 someone을 꾸며주죠. 자, 후주 명사가 나오면은요, 그것의 또는 그의, 그녀의, 그 사람의 이런 식의 소유격이죠. 그럼 뭐야? 그 사람의 행동이 benefit us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그러한 누군가여야만 한다라는 걸 반드시 느껴야만 한다라는 거야, 우린가가. 그리고 여기에서 benefit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만, 그러면은 관객에게 이득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야. 금전적 이득을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겠지. 문맥으로 좀 알아봐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즉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동료이거나 또는 가치가 있는 동맹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컴마 또는 우드비 일 것이다. 이 정도의 뜻이겠죠. 그렇다는 거는 benefit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여기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가치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조금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가치가 있게끔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의 행동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기잡이 배에서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물에 빠져 죽는 거는 그렇게 큰 감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왜냐면은 그 사람의 그 캐릭터의 행동이 우리에게 비네핏하지 않았거든. 우리에게 뭔가 가치를 여기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뭔가 고기잡이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쭉 봤다면은 혹시나 그 파도에 그 사람이 휩쓸려가지고 물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 반응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느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약간 예시가 들어갑니다. 이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적당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자, violent action film이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은 그냥 폭력적인 액션 영화인데요. 그냥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액션 영화에서는요, 채워져 있어요, 액션 영화들은. 뭐로 채워져 있냐면은, dozen of는 그냥 많은이에요. 그 많은, 부수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야. 뭐에? 마이너한 캐릭터들에. 즉, 주인공이 대장 나쁜 놈 잡으러 갑니다. 그죠? 보통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잡혔나 보지? 그래갖고 이제, 여잔사가 돼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가면은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이 쩍이서 이렇게 뿅뿅뿅 나오잖아. 게임처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동동 해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럼 걔네들 으악 하면서 쓰러지는 그 엑스트라, 그 3번 그 엑스트라 유 암개한테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떨어졌어? 어떻게 안 그러잖아. 어떻게? 오, 좋아. 중간 보스, 오, 오케이, 제꼈어. 이러면서 가잖아. 제꼈다고 가잖아. 제끼면서 가잖아. 두두두두 하면 다 죽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그러한 부수적인 죽음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부수적인 그 캐릭터들은, 그 마이너한 캐릭터들은 리틀 레스폰스를 드로우아웃, 끌어낸다라는 거야. 리틀은 매번 얘기하지만 부정어입니다. 그냥 노라고 생각하세요. 반응을 끌어오지 않는다고. 어디에 있어서? 관객에게 있어서 반응을 끌어모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마 그 무수하게 많은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이 차은우여도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왜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차은우가 나서, 얘도 그냥 죽었구나. 이러고 그냥 말 거라고. 보통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 사람 차은우였어? 그럼 3회 관람, 뭐 이렇게 N차회 관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난 궁금한 게 아직도 차은우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잘생김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잘생김의 대명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차은우야? 그냥 딱 잘생긴 사람 하면 존잘남 하면 이게 딱 차은우야? 그래?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약간 존잘남 하면은 약간 그 원빈 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원빈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차은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되게 그게 있어. 저는 요즘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생겨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아저씨잖아. 아저씨 세대의 배우들은 다 진짜 잘생기고 진짜 예쁜 사람들은 보통 배우를 했어요. 보통은. 아니면은 완전 개성 있거나. 그래갖고 보통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0대 이상의 그 배우들 있죠. 40대 이상의 배우들. 그런 사람들의 옛날 모습을 보잖아요. 20대 때, 30대 때를 보잖아? 진짜 잘생겼어. 진짜 조각이야. 와, 진짜 잘생겼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다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참 개성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의 기준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진짜 옛날에는 진짜 뭘까? 약간 옛날 사람들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야,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저렇게 못생겼어?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라마 주인공은 진짜 예쁘고 진짜 잘생긴 사람들만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개성이 이제는 약간 좀 잘생김과 예쁨으로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해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김우빈이라는 얼굴 빨간색 무슨 김우빈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김우빈이라는 배우. 이 배우 잘생겼잖아. 솔직히 몸도 좋고 잘생겼잖아. 키도 크고. 인정하는데 이분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 저렇게 못생겼지. 공룡같이 생겼다 막 이랬거든. 진짜 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을 잘생겼다고 잘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연기하는 거 보고 이 사람 매력이 또 있고 이러니까 약간 잘생겨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이 사람도 되게 못생겼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사람들.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배우나 이러한 TV에 나오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진짜 옛날에는 잘생긴 사람들만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 이제 원빈 뭐 이런 사람들, 원빈.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정재 있죠. 이정재 맞나? 맞지? 오징어 게임. 이 사람도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거든. 이게 다 잘생겼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됐지? 자, 어쨌든. 자, 다음에 in order to feel, 느끼기 위해서는 뭐를요? 강한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다음에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예상을 하셔야 돼.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감객과 그 캐릭터 간의 긍정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긍정적 관계라고 하는 게 뭐하는? 그 캐릭터의 행동이 우리에게 비네핏을 해주는 뭔가 조금 가치 있는 그런 동맹문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해줘야만이 강한 감정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될 것 같은데요. 관객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invested라고 하면은 투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진다라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일까?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좀 동화되거나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관여가 되어지거나 연루가 되어 있거나 그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 캐릭터에 뭔가 투자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뭐든 빌런이든 아니면 동맹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요즘은 빌런들도 서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빌런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타노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구의 반을 줄인다.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사람들이. 사실 타노스가 맞았어 이러면서 그지? 그때 그 캐릭터를 죽였어야만 지금 마블이 살아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죠. 자, 어쨌든 이나저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됐다고 봐. 다음 36번입니다. 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글이 조금 어려워요. 이 글이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 조금 어려워요. 자, 가봅시다. Let's assume. 한번 가정해보자. that 이하의 사실을 가정해보자. assume이라고 하는 건 추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외울 때는 assume, pre, 추측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assume, 추측해봅시다. 뭐라고 추측하냐면요. at least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be capable, 할 수가 있대요. 능력이 있어. 뭐 할 능력이 있냐면은 thinking,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는 be capable of ing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은 be able 투부정사도 비슷한 뜻입니다. ing와 투부정사 차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thinking이니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despite는 전치사죠. 그래서 목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lac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은 거고요. lack이라는 동사는요, 부족하다라는 동사를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부족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잘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미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미리 얘기하지 말고 하면서 얘기하자. 자, 어쨌든 자, 언어가 없는데 사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사실 맞죠? 개를 보면은 개 키워보는 사람은 고양이나 개 키워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얘들 되게 머리가 약삭빨라요. 얘네들. 그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어떨 때 보면은 인간보다도 인간 머리 위에 있을 때도 있어요. 얘들이 실제 머리 위에 올라가기도 하죠. 그죠? 실제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언어는 없는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요. doesn'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얘 부분부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뭘 의미하냐면은 그들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자, 컴마 찍고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아니다. 동사가 여기 아니네. 여기. 죄송합니다. 컴마 찍고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요. 이 for는요. because랑 비슷합니다. because. 그래서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고의 몇몇 형태들이 개념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고는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대요. 자, 여기서의 이것은 아마 요 대절이 될 겁니다. 즉, 언어가 없는데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게 걔네들이 어떠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은 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말이 이상하기 시작하니까 정리를 잠깐 해야 돼. 일단 여기에서는 사고 또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과 뭐를 지금 다르게 보는 거냐면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다른 별개의 걸로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언어가 없이 사고를 하지만 얘네들이 반드시 꼭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는 소리는 동물들이 사고는 하지만 개념은 없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집 개가 이불에다가 오줌을 쌌어. 이 개념 없는 놈. 그러면 또 개념이 없는 거니까. 그지? 근데 일단은 좀 더 가보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울까봐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가 나오면서 그러면 너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어렵지? 조금 예 들어줄게.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면은요. 자, 우리는요. 상상할 수 있어요. 한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대요. 어떤 다람쥐냐면은 후가 꾸며줍니다. 선생님! 왜? 다람쥐인데 왜 후가 꾸며줘요? 뭐 어떻게 됩니까? 가끔 꾸며줍니다. 그냥 인칭, 그냥 사람처럼 그냥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게 꼭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어가. 왜냐면 언어여서 그래요, 사실은. 언어여서. 이게 수학이었으면은 오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언어는 오류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창의고 2학년 수업하는데 두 번이나 이시 나오면 안 되고 댐이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이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시 될 수가 없는 거야, 댐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보면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랬거든. 근데 선생님들도 아마 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도 몰라갖고 챗GPT한테도 물어봤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챗GPT가 와우, 아주 좋은 지적이군요. 이러면서 그건 댐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영어 실력이 출중하군요. 칭찬받았어요. 챗GPT한테. 자, 어쨌든 다람쥐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다람쥐냐면요.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예요. 뭘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냐면은 어떻게 갈지야. 여기서는 get은요. 뒤에 목적어를 아무것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 get은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From A to B로 갑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어떤 건데? 그녀가 현재 standing on, 여기 on 있다는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당연히 여기서는 위치가 생략이 됐겠죠. on이 빠지면은 on 위치도 가능하죠. 그녀가 현재 서 있는 나뭇가지에서 in front면은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나뭇가지로 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러한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다람쥐가 있습니다. 자, 다람쥐가 있습니다. 뭐야? 다람쥐가 이게 다람쥐인데? 이렇게 하면 다람쥐가 되죠? 그죠? 뭐야 이거? 맞나? 다람쥐가 있어요. 자, 다람쥐가 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죠? 디테일하게 또 색칠도 또 해주고 이 다람쥐가 여기에서 이제 다른 나뭇가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뭐 저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렇게도 갈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다람쥐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됐죠? 디테일. 뭐든지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이제 좀 다람쥐 같죠? 그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 이것을 한다는 게 뭐니? 그렇지. 여기서 보면은 요거. 한 나무에서 다른 하나로 이게 옮겨가는 걸 하기 위해서는 in principle, 이론적으로는 그녀는 doesn't need, 필요 없어요. a concept. 개념이 필요 없어. 어떤 개념이 필요 없어? 나뭇가지라는 그러한 개념도 필요 없고요. 놓으면은 A도 B도 아니다죠? 나무의 개념도 사실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저 앞에 내 앞에 나무로부터 나온 나뭇가지로 내가 이동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냥 뭐야? 이동해야지만 알아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개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거 필요 없잖아. 그냥 가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라는 개념, 나무라는 개념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충분할 거야. 이것이 뭔데? 가주어고요. 진짜 주어는 to have가 진짜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포플러스 명사는 예린아 뭐라고? 의미상 주어겠죠. 똑같은 구조가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그녀가 갖는 것은 아마도 충분할 거예요. 이런 소리죠. 그리고 예시네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예시죠. 그럼 그녀가 뭘 갖는 거야? 능력을. 뭐 하는 능력이야? 생각하는 능력이야. 근데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저기에서 가려면은 땅으로 내려가서 그지? 나무를 타고 나뭇가지로 가야지 라고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머릿속에 지도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은 점프 뛰어서 가야지. 저쪽 나뭇가지로 점프 뛰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뛰어서 가야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굳이 필요 없고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그런 능력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땡땡. 즉 만드는 거야. 뭐를요? 정신적인 지도를. 그 나무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야. 즉 여기서는 요 말과 요 말이 똑같은 거예요. To think in image나 아니면은 뭐야? 나무의 멘탈 지도를 그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그녀가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어요. 다른 루트들. 즉, 요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요렇게도 가고 점프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을 상상하고 다른 루트를 막 시도해 볼 수 있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는 없어? 개념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개념이 굳이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this, 이것은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건 앞문장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요, doesn't imply, 암시하지 않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뭘 암시하지 않냐면은 다람쥐들이 개념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단어나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단어나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개념이 없는 거를 암시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어도 되기는 해. 약간 이런 뜻인 거야, 얘네는. 그러니까 다람쥐한테서 나뭇가지의 개념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없다고 해서 얘네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즉 간단하게는 그들이 don't need,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것들이 필요 없는 거야. 이러한 사고의 굳어진 형태에서는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가 하는데 굳이 나뭇가지 뭐 나무 이러한 개념 자체는 필요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필요는 없거든. 근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부족한 건 아니야. 왜냐면 그냥 단지 그냥 필요가 없을 뿐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가. 의미상 주어죠? 그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that 이하라고 뭐라고? 동물들이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일단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동물이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만 해. not just but only니까 얘뿐만 아니라 즉 이 대절 이하의 사실뿐만 아니라 이 대절 이하의 사실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개념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뭔데? 그녀가 일단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죠.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얘도 중요하지만 뒤에가 더 중요하죠. 뭐도 보여줘야 돼? 그녀가 특정한 구체적인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여줘야만 얘네들이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기서 뭐 언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러한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동물들이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이 글을. 이거 글이 조금 어려워. 자, 이 글은 동물들이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말은 없는데 사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어떠한 사고의 형태들은 개념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시를 들어준 게 다람쥐 생각하면은 얘가 여기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나뭇가지, 뭐 점프 또는 뭐 앞에 있는 나무 이런 개념이 없어도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어. 뭐라고?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개념이 필요하지는 않아. 동물들이 살면서. 그죠? 그냥 생존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냥 개념이 별로 필요하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필요하지 않은 건데 없다라고는 얘기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몸의 맹장은 쓸모가 없잖아, 아무런. 그 맹장 없다 쳐도 되나? 그건 아니잖아, 있잖아. 그지? 쓸모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얘네들이 야, 개념 필요 없으니까 얘들은 개념 없는 애들이야. 이러한 생물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떠한 동물이 개념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보여줘야만 하지만 그 이외에 뭔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돼. 생각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어. 요 정도로 약간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글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